안녕하십니까. 오늘은 요가와 명상을 평생 해온 사람으로서 명상 얘기를 좀 해볼까 합니다. 명상하면 감미로운 음악과 멋진 풍경을 배경으로 예쁜 여자나 잘생긴 남자가 나와서 성우 같은 멋있는 목소리로 우아하게 방송해야 하는데, 저 같은 우중충한 사람이 나와서 명상에 뜨고 저 뜨고 하니 이제 별 볼일 없어 보이기도 하겠습니다만 우습지만 오늘은 제가 하는 얘기는 이 별 볼일 없어 보이는 사람도 명상을 하게 되면 이렇게 방송을 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자, 오늘 제가 하고자 하는 주제는 우리가 명상을 해야 하는 이유입니다. 그 첫 번째 시간인데요. 이제 실은 명상을 해야 하는 이유라고 말했지만은 다른 말로 바꿔서 말하게 되면 우리가 명상을 해서 얻는 효과 혹은 우리에게 돌아오는 혜택이라고 말을 바꿔도 되겠습니다. 명상을 하게 되면 여러 가지 다양한 효과나 혜택을 누릴 수 있는데, 제가 생각하고 실질적으로 명상을 통해 경험해 본 결과 그 첫 번째는 정체성 회복과 자신감 회복입니다. 정체성 회복과 자신감 회복은 우리 인생에 있어서 굉장히 중요한 말이라고 생각이 드는데요. 그렇다면 다들 알고 계시겠지만 정체성에 대한 개념을 잠시 간략하게 짚고 넘어가 보겠습니다. 정체성의 개념은 이제 크게 두 가지로, 비슷하지만 두 가지로 나눠 볼 수 있겠습니다. 그 첫 번째는 어떤 현상이 변하지 않고 그대로 머물러 있는 현상을 말하죠. 이때는 단순히 멈춰서 정체되어 있는 현상만을 말하고 있습니다. 자, 예를 들어 보면은 물은 흘러가야 되는데 흐르지 않고 고여 있으면은 우리는 물이 흐르지 않고 정체되어 있네라고 말합니다. 아니면 차가 물 흐르듯이 이렇게 쭉쭉 잘 빠져줘야 하는데 차가 안 빠지고 꽉 막혀 있을 때 우리는 차가 정체되어 있네 하고 또 말합니다. 이렇게 뭔가 변해야 하는데 변하지 않고 있을 때, 또 다른 예로 어떤 도시를 10년 만에 방문했는데 이 도시가 전혀 발전하지 않고 그대로 있을 때, 와, 이 도시는 10년 동안 하나도 안 변하고 도시 발전이 정체되어 있네 라고 말하기도 하고, 이 나라 경제가 잘 돌아가야 되는데 그렇지 못하면은 나라 경제가 정체되어 있네라고 말합니다. 이렇게 변해야 되는데 변하지 않고 멈춰 있을 때, 그리고 이제 두 번째는 비슷하지만 또 다르죠. 비슷하면서 또 다릅니다. 앞서 예를 들었던 물 같은 경우 물의 고유 성질은 CO2죠. 물의 고유 성질인 CO2는 물이 정체되어 있든지 흐르든지 변하지 않죠. 그리고
굴러가는 자동차도 굴러가지 않을 때도 발통은 4개 있고 칠판을 이렇게 둘러싸여 가지고 사람을 싣고 나르는 자동차의 특성은 변하지 않고 그대로 있습니다. 이와 같이 물이 흐르든 안 흐르든 차가 움직이든 안 움직이든 어떤 사물이나 현상이 변하지 않고 독립적으로 자신만이 가진 본질적인 기질도 그 사물이 가진 정체성이라고 말합니다. 물론 여기서 본질적인 기질이라고 말은 했지만 이 본질적인 정체성도 영원 불변하는 것은 아니고 변하긴 변하지만 쉽게 변하지 않는다는 의미를 내포하고 있는 본질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우리 인간 같으면은 지구촌 인구가 지금 곧 80억이 된답니다. 얼마 전까지만 해도 60억이라고 그랬는데 지금 조만간에 80억이 넘는답니다. 우리나라는 인구가 계속 줄고 있는 형편이긴 해도 자, 이 80억 인구가 외모에서부터 성격이나 품성, 인성 이 기질들이 제각각 다르다는 것은 누구나 다 알죠. 그래서 이 80억 명이 가진 그 고유의 본질적인 제각각의 정체성이 다르다는 얘기입니다. 이 정체성은 유전적으로 갖고 태어난 것도 있고 태어나서 성장하면서 부모 형제들의 영향을 받고 가정 형편이나 그 교육 이런 걸 받으면서 학습에 의해서 어떤 형태로든 이제 자신을 둘러싸고 있는 성장 환경의 영향을 받으면서 자신의 조건과 여건에 맞춰서 적응하면서 오랜 기간 형성된 것이죠. 정체성이라는 것이. 이렇게 형성된 정체성은 어떤 사람은 내성적이고 어떤 사람은 외향적이면서 누구는 좀 조용조용하고 어떤 사람은 더 활발하고 활동적이기도 하고 그러면서 또 누구는 흰색을 좋아하고 누구는 빨간색을 좋아하고 노란색을 좋아하고 이렇게 제각각의 특징으로 나타나는데 우리는 이것을 개성이라 그럽니다. 이러한 개성은 그 사람의 오래 학습된 정체성을 바탕을 두고 밖으로 표출되는 것이라고 보면 되겠죠. 요즘은 잘 사용하지 않지만은 예로부터 우리나라 민족성은 백이민족이라고 말을 많이 했습니다. 이유는 여러 가지가 있겠으나 조상 대대로 흰색을 주로 입고 흰색을 좋아하다 보니까 후손들도 그러한 전통이나 관습을 보고 배우면서 학습되어 가지고 자연스럽게 흰색을 좋아하게 되고 흰색을 선호하게 됐죠. 이게 우리나라의 민족성이자 정체성이 된 것입니다. 그래서 뭐 화려한 색을 입고 나타나면 딴따라니 하면서 놀리기도 했죠. 옛날에는 이제 그 각설이나 가수 연예인들이 화려한 옷을 입고 이제 공연을 하다 보니 이제 그렇게 부른 적도 있는데 지금은 그런 말을 하는 사람들은 없죠. 게다가 한민족의 인성은 동방예의지국이라고 한 때도 있습니다.
근데 이제 나라가 발전하고 풍족해지고 서구화가 되면서 화려한 옷을 입어도 아무렇지도 않게 되었고, 테이블 위에 구둣발을 올려놔도 괜찮아진 나라로 바뀌었습니다. 이때는 이제 백이 민족과 동방예의지국의 민족성은 오랜 시간을 거치면서 관습적으로 틀에 박히면서 이게 정체되어 우리 민족의 고유한 민족성 내지는 정체성처럼 되어버렸습니다. 근데 이제 급격하게 나라가 그런데 이제 급격하게 나라가 발전하고 서구화되면서 급변하니까 오랜 관습에 물이 덜 들고 적응성이 빠른 젊은 사람들은 별 대수롭지 않게 그 변화에 쉽게 적응하면서 따라가지만, 오랜 관습으로 정체되어 있던 나이 든 사람들에게는 테이블 위에 구둣발을 올리고 짧은 치마에 울긋불긋한 옷을 입고 공연을 하는 가수나 연예인들을 보면 때론 용납하기가 어렵고 때론 민망하기도 하죠. 근데 이제 요즘은 워낙 이제 일상화되고 여기다가 그런 거를 따지게 되면은 꼰대니 뭐니 하면서 이제 비하를 받으니까 거의 없어졌죠. 이렇게 정체성은 오랜 세월을 두고 서서히 형성된 것이 고착화되어 있는, 정체되어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바뀔 때에도 서서히 적응할 시간을 가지고 바뀌어야 하는데, 너무 급격하게 바뀌니까 혼란이 생기는 것입니다. 80억 인구가 똑같이 적응해 가면서 변해가면 좋은데, 이제 문제는 그렇게 되지 않고 누구는 빠르게 적응하고 누구는 적응을 못하면서 이제 혼란을 겪게 되는데, 이때 문제가 적응한 사람들이 적용 못하는 사람들에게 그것도 못하냐 하면서 타박을 하기 시작하고, 가빈이 어린이 하면서 또 이제 계층이니 계급이니 하는 식으로 차별을 하면서 문제가 심각해지죠. 적응을 빨리 한 사람은 빨리 적응한 것을 이용해서 이제 부를 축적하고, 그렇지 못한 사람들과는 차별을 두면서 적응한 것을 공유하기보다는 그것을 이용해 더 앞서 나가면서 그 차이가 점점 더 크게 벌어지기도 합니다. 사회가 서서히 변할 때는 상상도 못했고 모르고 넘어가던 일들이 사회가 급변하면서 그 사회에 내 스스로 적응 못하고 뒤처지고 다른 사람과 비교되고 차별을 당하면서 이런 생각이 들면 혼란스럽고 괴롭고 힘들고, 그렇다고 뾰족한 수는 없고 어찌해야 할 바는 모르겠고, 이런 현상이 지속되면은 이제 사회가 싫어지고 이 사회 인간을 회피하면서 스스로를 이제 격리시켜서 언둔 생활을 하는 사람도 있고, 이렇게 쌓여간 혼란은
자신의 몸과 마음을 서서히 침습시켜서 정신질환이라고 볼 수 있는 불면증부터 시작해서 불안장애, 우울증, 조현병, 공황장애, 망상장애, 정신분열, 그리고 뭐 요즘 빈번하게 발생하는 묻지마, 폭력, 폭행, 분노조절장애, 또 거기다가 이제 극단적인 선택까지, 이제 이렇게 이제 어떤 정신질환적인 어떤 생각이 들면 이들을 또 해소하기 위해서, 아니면 또 스트레스 받는다 해가지고 술을 마시고, 그러다 보면 또 술에 의존하는 알코올 중독이 된다든지, 또 이런 것들을 또 치료하기 위해서 이제 약을 먹다 보면은 또 약물 중독이 되고, 이런 부작용들이 생기면서 연속적으로 시달리면서 삶의 가치관도 잃어버리고 정체성도 잃어버리고 삶의 의미도 잃어버리고, 이제 뭐가 뭔지 모르면서 이제 내가 무엇을 하는지, 무엇을 원하는지, 어느 게 진짜 내 모습인지 혼란스럽고 힘들게 살게 됩니다. 그래서 이러한 혼란을 멈추고 기준을 잡아주고 자신을 지탱해주는 대들보 같은 것이 정체성으로서 인간의 삶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일이 정체성 확립이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듭니다. 이렇게 정체성 확립이 확실하게 되어 있어야 이런 불안과 우울증, 괴로움 같은 데서 벗어나 가지고 혼란스럽지 않고 흔들리지 않는 평범한 삶을 영위할 수가 있게 해주는 것이 정체성 확립이라고 봅니다. 그 정체성이 확실하게 확립이 됐을 때 그것을 바탕으로 해가지고 자기 자신에 대한 이제 믿음과 신뢰가 생기고, 뭘 하며 어떻게 살든지 간에 흔들림 없이 소소하지만 자신의 삶에 이제 충실하게 살 수 있게 된다고 보죠. 자신에 대한 신뢰나 믿음이 없다 보니 이제 종교나 술에 의지하게 되는데, 뭐 나쁘다는 건 아니죠. 근데 이제 문제는 과하니까 문제죠. 그렇게 어딘가에 의지를 한다라는 것은 제가 보기에는 그렇습니다. 자기 자신에 대한, 스스로에 대한 그 신뢰한 믿음이 있으면 뭐 특별히 어디 다른 것에 의존할 필요도 없이 스스로 모든 것을 해결할 수 있게 된다고 봅니다. 그러면서 이제 그 다른 종교나 술에 의지하는 다른 것들도 이제 그런 것들이 주가 되어서 살았다면은 그런 것들이 이제 부수적으로 바뀌면서 부수적인 것들은 부수적으로 즐기면서 살게 된다라는 거죠. 마치 술도 과음하면 독이 되지만 절제하면서 즐기면 기호식품이 되듯이, 부수적인 것이 주가 되어 사는 사람은 자기 자신에 대한 믿음이 약해서 일어나는 현상이 아닐까,
라는 생각이 들고요. 평생을 자기 자신에 대한 믿음이 없으니까 어떨까요? 알맹이가 없는 빈 껍데기 같은 삶이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드네요. 아니면은 이제 내 자신의 삶이 아닌, 나는 이미 이제 껍데기고 다른 그에 의해서 좌지우지 되면서 살아가는 빈 껍데기, 결코 좋은 건 아닌 것 같죠. 자, 이제 명상의 효과를 말할 때가 된 것 같은데요. 그럼 명상을 하면 어떻게 되느냐 하면, 한마디로 말하면은 천상천하의 유아독존이 된다. 이게 뭔 소리냐 하면, 말 그대로 천상천하, 하늘 위 하늘 아래 세상천지의 유아독존, 나 홀로 존귀하다는 뜻입니다. 그 말이 왜 거기서 나올까 하겠지만, 여기서 말하는 존귀함은 내가 너보다 잘났다 이런 말이 아니고, 물론 한자 그대로 천상천하 유아독존이라는 말은 천하에 내가 제일 잘났다라는 말로 해석을 할 때도 있었는데요. 근데 이제 제가 명상을 한 이후로 제 스스로 이 말을 이제 이해하게 되었는데, 누구한테 전해 들었거나 책을 통해서 알게 된 것은 아니고요. 제 스스로 이 말의 의미를 깨닫게 됐는데, 자, 10년 전에 제가 쓴 요가 마르가라는 책에도 이미 언급해 놓았고, 그 전에 15년 전에 쓴 요가 수트라에도 언급을 해 놓았는데요. 그렇다 보니까 이 말을 이해하는데 상당히 시간이 걸렸습니다. 명상을 통해 이 말의 의미를 나름대로 깨달은 후에 길가에 작은 풀 한 폭이 발끝에 차이는 돌멩이 하나도 모든 존재는 그 자리에 존재하는 이유가 있고 소중하고 고귀한 존재라는 것을 깨닫게 되면서 함부로 하지 않게 되었고, 하는 인간인 나의 존재도 그와 마찬가지로 소중한 존재이고 고귀한 존재라는 것도 알게 되면서 새로 태어난 느낌을 지금도 잊지 못할 정도로 강렬했습니다. 그게 거의 30년 전 얘기인데요. 그 느낌, 그 경험이 저의 평생을 지배하고 있습니다. 명상을 하게 되면 명상하기 전의 나의 모습과 명상 후의 나의 모습이 대비되면서 완전히 다른 존재로 와 닿습니다. 저는 이제 이해가 되지만 다른 사람들에게 이렇게 말로 설명을 하려니까 좀 어렵긴 한데요. 일단 명상을 간단히 설명을 해보면, 명상을 하는 방법이 여러 가지 방법이 있겠지만 기본적으로 어떤 명상을 하더라도 몰입이라는 게 들어가야 됩니다. 저는 잘 하지는 않지만 예를 들어 흔히 사람들이 좋아하는 이제 춤 명상도 춤에 몰입을 해야 되고, 촛불을 켜놓고 하는 촛불 명상도 촛불에 몰입을 해야 되죠. 그래서 모든 명상에는 몰입이 전제가 되어야 효과를 봅니다.
이와 같이 명상을 하면서 몰입을 하게 되면 그 몰입 속에서 여러 가지 현상이 일어남과 동시에 우리 뇌의 구조에도 변화가 일어납니다. 우리 뇌에서 형성되는 뇌파와 호르몬 등이 변화를 일으키면서 뇌의 구조에도 변화가 오면 큰일 날 얘기 같지만 걱정하지 않아도 됩니다. 왜냐하면 그것은 좋은 변화이기 때문입니다. 물론 부작용으로 나쁜 변화가 올 수도 있지만 그것은 명상을 가르쳐주는 스승을 잘못 만나 옆길로 빠졌기 때문입니다. 나중에 명상을 잘못하면 생기는 부작용에 대해서는 계속 말씀을 드리게 될 것인데요. 일단 뇌의 구조가 변한다는 얘기를 계속 이어가 보면은 명상을 하게 되면 뇌파의 변화가 일어나는 것은 많은 연구에서 확인된 것이기 때문에 정설입니다. 근데 뇌파의 변화가 일어남과 동시에 내 안에서는 기압의 변화도 당연히 일어난다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고, 기압의 변화는 내 안을 형성하고 있는 뇌의 구조에도 당연히 압력이 줄었다 늘었다 하는 것은 당연한 생각이기 때문입니다. 이런 압력은 겨울철에 도로를 보면 도로가 줄었다, 여름에는 늘었다 하는 것은 과학이고 정설입니다. 뇌에도 마찬가지로 기압차가 발생하면 늘었다 줄었다 하면서 구조적으로 변화가 일어나는 것은 당연하다는 것이죠. 아마도 지금은 명상을 통한 뇌파 연구나 호르몬 연구에 대한 자료가 국내를 비롯해서 세계적으로 많이 있을 것으로 생각은 들지만 게을러서 직접 찾아보지는 못했고 이제 그렇게 실토를 드리고요. 저도 한때는 이런 것들이 요가나 명상을 하면 어떤 변화가 일어날까 궁금해서 동아대학교 운동생리학 박사 과정을 하면서 호르몬을 주제로 잠시 연구를 시도해 보았지만 제대로 마무리는 못하고 대충 수료만 하고 중도 포기한 경험이 있어 아쉽기는 합니다만, 당시에는 그렇게 많은 논문이 있지는 않았었고 지금은 세월이 많이 흘러 그동안 많은 연구가 이루어졌을 것으로 확신합니다. 특히 들리는 소문에 의하면 미국 우주 항공국인 나사에서 명상에 대한 연구를 많이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각설하고 좀 더 현실적이고 실질적으로 사회는 급변하고 덩달아 현재의 세상은 돈과 권력, 물질이 세상을 움직이는 물질 만능의 물질을 떠받들고 숭배하는 세상이 되었습니다. 자, 이런 세상에 살고 있는데 이 말은 돈과 권력, 물질에 의존해서 살고 있고 이것들은 한정되어 있고 갖기 위한 경쟁도 심하죠. 이로 인해 가지고 이제 정신적, 심리적 스트레스를 받고 사는데 보건복지부 정신건강 실태 조사에 따르면 믿을 수는 없지만 대충 살펴보기에 우리나라 인구 절반 이상이 알코올 의존, 알코올 중독, 니코틴 중독, 우울증 등과 같은 이미 앞에서 말했던 증세들을 갖고 자신의 정체성도 있고 혼돈 속에서 좌충우돌하면서 내 영혼, 내 정신을 어디다 빼앗겼는지 모르는 좀비 같은 정신없이 불안하게 살아가는 현재 나의 모습과는 정반대되는 나의 모습을 명상의 몰입을 통해서 만나게 되면서
충격을 받게 됩니다. 명상 속에 나의 또 다른 모습은 앞에서 말한 모든 정신없이 불안하고 혼란스러워하는 자신과는 완전히 다른, 앞서 말한 모든 불안과 흔들림, 혼란으로부터 해방된 지고지순한 나의 다른 모습을 보게 되고, 사랑과 연민 속에 그야말로 엔돌핀이 폭포처럼 쏟아짐. 이것이야말로 진정한 지고한 행복이고 축복입니다. 말로만 축복이 아니고, 말로만 사랑이 아니고, 비로소 인간의 가장 순수하고 깊은 곳에는 본질적인 슬픔이 있고, 그 슬픔은 연민으로 표출된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제가 표현할 수 있는 것은 이렇게 밖에 안 되는데, 안타깝고 내 언어의 한계를 느끼고 내 말 주변이 이것밖에 안 되는구나 하고 또 한계를 느낍니다. 그래서 인도의 유명한 철학자 오쇼 라저니 씨는 말로 표현 안 되는 것은 체험해 보아야 된다 라는 명언을 남겼습니다. 오쇼가 유명한 사람이긴 한데 제가 기억하는 것은 이 말밖에 모르겠습니다. 말로 표현 안 되는 것은 체험해 봐야 한다는 말만큼은 제대로 한마디 하고 갔습니다. 이때 이제 이러한 현상은 우리가 몰입 상태에서 이제 나타나는 현상인데, 이것을 전문 용어로 사마디라고 하고 삼매라고 하고 선정이라고 얘기를 하죠. 이것을 한번 이런 경험 내지는 체험을 하게 되면은 지금까지 몰랐던 나의 새로운 모습은 엄청난 충격을 안겨주면서 흔들리고 혼란스러운, 지금까지 살아왔던 그런 존재만 내한테 있는 게 아니고, 어떤 일, 어떤 현상에도 흔들리지 않고 안정적인, 전혀 다른 모든 현상으로부터 해방된 새로운 존재가 나한테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되면, 사회가 아무리 변하든 어떤 일을 겪고 어떤 일에 부딪히든 전혀 흔들림 없는 자신만의 정체성을 가지고 자신에 대한 확고한 믿음과 신념이 생기면서 가식적이고 형식적이고 다른 사람의 눈치를 보는 그런 삶이 아닌 온전히 자신만의 삶, 시기와 질투, 편견, 경쟁에서 해방된 삶을 인위적으로 내가 그렇게 만들어서 살려고 해서 되는 것이 아니라 자연스럽게 그런 것들로부터 자유롭고 해방된 삶을 살게 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명상을 제대로 하면은 마치 내가 철갑옷을 두르고 있는 것처럼, 아니면 이스라엘처럼 아이언돔이 내 주변을 감싸고 있는 것처럼 외부로부터 나를 괴롭히는 장애물들이 오다가도
아이언돔에 의해서 차단되든지 안 그러면 철갑옷에 의해서 튕겨서 나가던 그런 현상을 느끼게 되죠. 동시에 나에 대한 신념과 믿음, 그리고 나의 정체성을 바탕으로 해가지고 오로지 나만의 삶을 살게 되죠. 이게 이제 나만의 삶이라 하니까 이기적인 삶이 아니고요. 아까도 얘기했지만은 모두가 똑같은 동등한 길가의 풀 한 폭이 돌멩이 하나라도 똑같이 소중하고 고귀한 동등한 입장의 그런 의식이 생기면서 이 세상은 참 공평하구나 라는 이제 그리고 누구 한 사람 이렇게 차별이나 구별이나 뭐 이런 게 없이 다 동등하구나. 이 말 속에는 천상천하 유아독존이라는 말은 누구든지 똑같은 입장이다. 내가 천상천하 유아독존이면 상대방도 천상천하 유아독존이고 제3자도 그렇고 8세의 인구가 다 그렇고 더 확대시키면은 삼라만상 풀 한 폭이 돌멩이 하나도 전부 다 천상천하 유아독존이라는 정체성과 고유의 본질적인 자아를 갖고 살아가고 있고 존재하고 있다는 것을 이제 깨닫게 되더라. 깨닫게 되었고 그렇게 느껴졌다는 거죠. 그래서 저는 남녀노소를 가리지 않고 누구에게나 명상을 하라고 권하고 있고 제 스스로도 매일매일 실천하면서 살고 있고 그래서 여러분도 꼭 해보시기를 권해 드립니다. 명상은 어떻게 보면은 어렵다면 어려울 수도 있는데 그렇게 어려운 것도 아닙니다. 그렇다고 산 좋고 물 좋고 조용한 곳에서 하면은 더 좋겠지만은 꼭 굳이 그렇지 않더라도 길을 가면서도 할 수 있는 게 명상이고 앉아 있을 때도 할 수 있는 게 명상이고 누워 있을 때도 할 수 있는 게 명상이라고 생각하고 있고요. 옛날에 어떤 사람을 만난 적이 있는데 그분이 하는 얘기는 자기는 술을 마실 때도 명상을 하고 자기 집사람하고 있을 때도 명상을 한다더군요. 대단한 명상의 고수임에 틀림이 없습니다. 제가 보기에 방법만 알면은 그렇게 할 수 있다고 봅니다. 그래서 그 방법은 다음 시간에 가능하면 또 짧게 한번 말씀드려 보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행복하십시오. 그리고 내일 모레가 새해네요. 새해 복 많으시고 건강하시고 행복하십시오.